분명히 좋은 게 있어서 만났고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캥기고 찝찝한 부분을 직면해서 본다는 거는 너무너무 용기가 필요한 일 같아요. 사랑받고 있다는 이 느낌이 없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.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 내셔서 진짜 건강하고 안전한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. 오늘은 무엇이 고민이어서 찾아오셨을까요? 요즘에 뭐 소개팅 어플이나 결혼정보회사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,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? 이거 진짜 제가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경찰청으로 가야 되나 하는 사연들이 정말 저도 많이 있어요. 그래, 오늘 말 나온 김에 그럼 제가 그래도 좀 상담해서 말해주는 뭐 그런 기준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첫 번째는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. 예를 들면 심리학 용어에서 우리 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, 내 무의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그 부분만 집중해서 끼고 보고 산다. 결국 삶이 전이에 불과하다라는 말도 있거든요. 결국에는 내 안에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. 돈이 절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돈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가지는 같다는 거죠. 사실 돈이라는 이슈를 어떻게든 소화해내려고 계속 말한다는 거죠.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은 아예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. 이거는 우리는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말할 리가 없어.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뭐 사사의 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?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. 누가 나한테 너 10억도 없으면 너 거지 아니야? 라고 한들 기분이 안 나빠요. 왜냐면 나한테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. 그 사람은 돈이 진짜 안 중요하대요, 선생님. 그 사람은 진짜 순결한 게 중요하대요. 그걸 계속 강조한다면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나 보다. 왜 저걸 강조할까? 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상대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걸까요?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을 취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계속해서 너 아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? 다시 얘기해보자. 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? 이렇게 취조하면 안 돼. 자연스러워야지 우린 자꾸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. 두 번째 기준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. 행동. 요즘으로면은 그 데이트 어플에서 또는 오픈 채팅창에서 글로 주고받잖아요. 그 글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속이려는 의도보다 자기에게 좀 뭔가 이렇게 잘못 도취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. 실제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좀 있지 않아요? 방금 선생님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대학교 때 교수님이 네네. 본인이 엄청 공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네네. 근데 실제로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편애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거든요.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난 공정한 교수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다니셔서 실제 행동과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지 않았다는 거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. 맞아요. 진짜 순결을 강조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. 그럼 또 이제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. 선생님, 이분은 순결을 정말 중요시하는 분일까요? 스킨십은 좋아하는데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? 또 고민에 빠지는 누군가가 생긴다고. 언행이 불일치하면 누군가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. 또는 자기가 진짜 부자라고 하면서 계속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그거를 자꾸 뭔가가 부자연스러울 때 심플하지 않고 뭔가 자꾸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불일치할 때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지. 세 번째 기준인데요.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 세계에서 정말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학력에 열등감이 없고 돈도 내가 가질 만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지 사회적으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분의 내면의 세계, 그분이 살아온 삶의 역사에서 이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서울대를 나왔지만 예를 들어 자기 집안이 다 뭐 하버드대를 나왔어. 그래가지고 학력에 정말 열등감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.
그래서 고졸인 사람보다도 더 학력에 뭔가 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이 진짜 뭐 연봉 1억 이상인데도 정말 쩔쩔매면서 더 투자해야 되고 더 미래를 위해 아껴야 된다고 하면서 배부르게 맛집에서 밥 한 번 못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내적 세계가 어떤지를 잘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. 그 상대방의 내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? 정말 대인관계를 피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과거 애인에 대해서도 늘 자세히 모르고 연애했다고 하는데 결혼해봤더니 지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는 거죠, 사람을. 예를 들면 스키 동호회에서 만났어. 그러면은 우리는 취미가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늘 이 사람하고 스키 타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결혼해서도 아내랑 스키를 타고 싶은지 혼자 늘 스키를 타러 가고 싶은지 아니면 늘 낯선 사람들하고 동호회에서 만나서 스키를 타고 싶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지. 정말 그 사람의 말과 행동, 그 사람의 가치관,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묻고 듣고 늘 지켜봐야겠죠. 또 이러면 또 사람들이 너무 치조하듯이 할까봐 겁이 나는데 자세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? 나와 만난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알아보고 싶다?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좀 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상대방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잖아요. 그럼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이거 댓글에 종종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. 개월수로 말해달라.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. 근데 그걸 뭐 어떻게 기준을 말하겠어요.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 건 좀 알아보고 사귀었으면 좋겠다. 근데 우리가 사귀고 알아보잖아요. 썸을 타든 밥만 먹든 천천히 알아가자. 적어도 한두 달은 좀 밥만 먹고 좀 얘기해보고 시간을 보내보세요. 그러면 조급하다. 상대가 당장 애프터를 달라. 오늘부터 사귈지 말지를 결정해달라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데 정말 상대방이 진지하게 나한테 만나자고 할 때는 한두 달을 못 기다릴 리가 없어. 왜냐면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. 너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자 하면서 진지하게 밥 먹고 대화하는 건데 그 시간을 좀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 때는 좀 낯선 곳에 둘이 가봤으면 좋겠어. 준비 없이. 등산 같은 경우도 낯선 코스죠. 험난한 데를 가보면 자기가 힘들면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.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 중심성이기도 한데 자기가 힘들다고 다 티내는 사람. 우시우시 막 거리고. 근데 자기가 힘들어도 상대방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하고 또 밀어주고 짐을 더 들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. 좀 해외여행도 같이 가보고 아예 낯선 곳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안내하나 막 우왕좌왕하는지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려고 조금 나를 이렇게 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좀 더 뭘 이렇게 책임을 더 지려고 하는지 저는 낯선 곳에 같이 가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방금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중심성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?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기준은 자기중심성을 봐라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저는 늘 다 띄고 나면 얼마나 내가 우선인가 아닌가 이 정도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.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.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인격의 수준이죠. 예를 전에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어떤 친구가 애인을 막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연락도 안 되고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애인이 도착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. 자리를 박차고 와버렸다는 거예요.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럼 네 애인은 늦고 헤매고 헐레벌떡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입장은 생각이 안 드냐.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을지 생각해봐라.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. 이것이 정말 자기중심성이죠. 물론 자기도 마음을 졸였지만 상대방으로 얼마나 입장을 바꿔서 저 사람 입장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. 나의 힘듦과 내 고통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거, 자기 조절할 수 있는 거, 저는 그게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중심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결국 가장 밑바닥은 한 팀으로 연애와 결혼을 할 때 내가 힘들고 귀찮지만 그래도 저 사람 덜 힘들게 하려고 내가 한 번 더 몸을 움직이고 수고로움을 하느냐, 이게 헌신? 그 문제 같아요, 저는. 오늘 어쨌든 사기 결혼하지 않는 방법, 사기 연애 안 당하는 법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
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러나 나쁜 의도로 진실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분명히 좋은 게 있어서 만났고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캥기고 찝찝한 부분을 이렇게 직면해서 본다는 거는 너무너무 용기가 필요한 일 같아요. 사랑받고 있다는 이 느낌이 없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.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 내셔서 진짜 건강하고 안전한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늘 말씀드리지만 꾹꾹 눌러서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